시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종가가 모두 신고가로 끝이 났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반도체주들의 선전에 힘입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행보가 중국 증시에 이어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훈풍을 일으키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민은행이 새해 첫날 지급 준비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글로벌 증시에 활력을 제공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4% 올랐고요. 지수가 3,257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다음은 이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2020년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 서명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중국의 부양책이 더해졌고요. 영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종가가 상승세로 끝이 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뉴욕일보의 김태수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새해 첫 출발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흐름? 네,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떤 긴장감이 좀 있었죠. 이라크 관련해가지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국으로 불리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경쟁보다는 미국의 소비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중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급증하면서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 지준율이 12.5%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5개월 연속 확장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 오르면서 이제 미국도 무역 합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와 동반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금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는 건데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무역 합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됐는데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이제 투자를 더 늘리게 되는데 근데 최근 2019년도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 가격도 함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과 그리고 금 그리고 주식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에 또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이 5G 관련 테마주들이었습니다. 지금 노키아가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G 산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한국처럼 그렇게 5G 산업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2020년도에 이슈가 되는 산업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2019년도에 특징주들 관련해가지고 테슬라라든가 애플, 인텔 이런 종목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비용 감소로 수익성의 개선이 많이 기대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2019년도에 한 53% 정도 상승했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마감 직전에 좀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가 전체적인 지수 상승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사실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좀 오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연금 펀드나 이런 개인들이 많이 드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펀드들 수익률도 상위권이 한 20% 초반대라서 실제 나스닥 시장의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미국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외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경제 지표들은 오늘 발표가 좀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무역 합의 관련해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낙관론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지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신규가 2,000명 줄어들어서 22만 2,000명으로 발표가 돼가지고 3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그 5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죠. 2019년도 4월 달에. 그리고 나서 11월 이후에 좀 변동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이 더 늘어나서 172만 8,0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나왔는데 기존의 예비치보다도 아주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0.2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50 이상에서 경기 확장세를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연초부터 거침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은 악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역 합의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진행되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회복세에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여기에서 뭔가 과거 2019년도 초반처럼 크게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가 아직은 없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ISM 뉴욕 지수가 나오는데 4년속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ISM 제조 PMI 확정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오늘 마켓 PMI가 소폭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ISM 제조 PMI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금리 동결에 관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기존의 어떤 입장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망과 함께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일보의 김태수 기자 만나봤고요.